안녕하세요. 2025년 6월 셋째 주네요. 와, 보내주신 뉴스 자료들 보니까 미국 시장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네, 정말 여러 이슈가 한꺼번에 터졌죠. 네, 뭐 연준 결정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적 충돌 또 미중 관계까지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이 소식들 속에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핵심 정보랑 그 의미를 한번 명쾌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 이건 뭐 시장 예상대로였잖아요. 네, 그렇죠. 동결 자체는 예견됐었죠. 근데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 좀 더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 이 신중론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관세 정책 가능성 이것까지 딱 언급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매파적인데?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현재 연준은 그 둔화되는 인플레이션이랑 또 동시에 경기 침체 가능성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특히 파월 의장이 관세 같은 이런 예상 밖의 변수가 물가에 미칠 영향을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밝힌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외부 요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겠다. 이런 신호거든요. 어허. 네. 더불어서 그 연준 위원들 금리 전망 보여주는 점도표 거기서도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다. 이걸 시사했고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계속될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겠죠. 불확실성이라. 그런데 그 불확실성에 정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빵 터졌어요. 네. 중동 쪽 이슈였죠. 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한 주 만에 무려 13%나 폭등했습니다. 정말 큰 폭이었죠. 네.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막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었고요. 그래서 뭐 에너지주는 급등했는데 항공주는 완전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게 전형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 변동성을 확 키운 그런 사례입니다. 특히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 이런 원유 공급망 차질 우려가 나오니까 공급 문제. 네, 바로 유가에 반영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그 외부 변수가 현실화된 셈인데요. 이러면 연준의 인플레이션 관리 경로가 더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다행히 뭐 전면전 우려는 좀 가라앉은 분위기지만 이런 사건들을 보면 포트폴리오 내에서 에너지나 금 같은 그런 위험 분산 자산의 역할 이걸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얼마나 빠르게 투자 심리가 얼어버틸 수 있는지 보여준 겁니다. 정말 한 주 동안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또 정말 극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이것도 아주 큰 뉴스였죠. 네, 90일간 한시적으로 서로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뉴스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막 딜은 완료됐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어요. 네네. 이 소식 나오니까 반도체, 자동차 주식들이 확 환호성을 질렀죠. 네, 이게 몇 년을 끌어온 무역 분쟁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관세 부담이 줄면 당연히 기업 실적이나 소비 심리에 긍정적이고요. 그렇죠. 또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건 연준의 통화 정책 문신의 폭을 좀 넓혀주는 그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완전한 종전은 아니죠. 휴전 상태다. 그렇죠. 기술 패권 경쟁 같은 근본적인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결국 보면 연준의 신중함, 그리고 중동발 유가 급등이라는 악재, 여기에 또 미중 간의 깜짝 합의라는 호재, 이게 다 서로 얽히면서 시장을 막 뒤흔든 한 주였네요. 네. 근데 여기에 또 AMD 신형 AI 칩 발표처럼 기술주 중심의 상승 동력도 계속 작용했고요. 이렇게 상반된 재료들이 막 섞여 있었는데 시장은 이걸 어떻게 소화했다고 봐야 할까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 이슈들은 정말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예를 들면 유가 급등이 연준의 신종론을 뒷받침하는가 하면 또 무역 합의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덜어주는 시기니까요. 네. 이런 상반된 힘들이 막 부딪히면서도 시장 전체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섹터별로 순환매 양상을 보인 점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건 제 생각에는 AI 혁신 같은 강력한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시장의 어떤 기초 체력, 이걸 단단히 받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저변에 깔린 힘이 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인 충격에 흔들리면서도 쉽게 꺼지지 않는 어떤 동력이 있다는 거죠.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돋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좀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오늘 분석으로 이 한 주간의 뉴스 흐름 속에서 핵심 맥락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는 이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일단 시장의 회복력은 확인했지만 그렇다고 불확실성 자체가 사라진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AI와 같은 이런 구조적인 성장 테마에는 계속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갑작스러운 에너지 위기라든지 지정학적 긴장 고조 같은 위험에도 대비하는 그런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균형 감각이요. 네. 예를 들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주랑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가치주나 방어주, 여기에 함께 투자하는 이른바 바벨 전략 같은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혹은 특정 테마 ETF 같은 걸 활용해서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현명한 접근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역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군요. 근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지금처럼 지정학적 긴장은 계속 높아지고 동시에 AI 같은 파괴적인 기술 혁신이 세상을 막 바꾸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변화의 시기죠. 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경제 환경 자체가 과거의 그런 경기 순환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저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